늘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가족회의에 날 절대 부르지 않았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시던 그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대물림된 상처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고 그 사이 저는 20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딸 서연이가 식탁에 둘러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대화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제가 들어서는 안 될 비밀 이야기라도 하던 것처럼. 다녀왔습니다. 왔어? 남편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보시더니 급히 무언가를 치우시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가 보였지만 시어머니께서 재빨리 가리셨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주 학교 이야기. 시어머니께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손주 학교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아니야. 빨리 들어가서 씻어. 피곤할 텐데. 쉬는 게 좋겠어. 더 이상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과 딸도 저를 보지 않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식탁 위에 차 잔이 4개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것, 남편 것, 딸 것, 그리고 하나 더. 그런데 제 것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차를 4잔이나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왜 제가 오자마자 대화가 멈춘 걸까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저 우연이겠거니,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뿐이겠거니. 며칠 후 딸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등록했어. 할머니랑 아빠가 해줬어. 뭐? 학원? 무슨 학원인데? 영어 학원이요. 할머니가 좋은데 찾아주셨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 등록?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할머니가 급하게 등록해야 한대서요. 엄마한테 말하면 된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딸은 무심코 말했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원 등록을 왜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했을까요? 제가 아이 엄마인데, 제가 교육에 대해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인데,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학원 등록하셨다면서요? 그거 좋은 데 있어서 급하게 등록했어. 근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아이 엄마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설거지 하시던 손을 멈추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해서. 너 바쁠 것 같아서 우리가 알아서 했지.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좋은 곳으로 골랐으니까 걱정 마. 내가 일 때문에 바쁜 거 아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여보, 서연이 학원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엄마가 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래. 그냥 다니면 되지 뭐.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쯤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학원 보내주는 게 좋은 일이잖아. 내가 바쁜 거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한 건데
예민하다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이 학원을 엄마인 제게 상의도 없이 결정하는 게 정상인가요? 제가 바쁘다고 저를 완전히 배제해도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려는데 식탁 위에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자리, 남편 자리, 딸 자리, 그리고 빈자리 하나. 그 빈자리가 유일하게 불이 안 들어오는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저 의자가 제 자리일까요? 아니, 정확히는 제 자리가 있기는 한 걸까요? 가족 4명이 앉을 자리에 저는 포함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들어가면 대화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상의할 때 저는 항상 마지막에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제가 이 집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 제가 아예 없는 사람 취급받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저는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 작은 균열이 점점 더 커져서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게 될 거라는 걸. 며느리 몰래 진행하자 남편 휴대폰에서 본 단톡 메시지. 그 방에는 시어머니, 남편, 딸, 단 3명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저는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학원은 왜 저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설거지하시던 손을 멈추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해서. 너 바쁜 거 알잖아. 그래도 저는 아이 엄마인데요. 중요한 일은 상의를 해주셔야. 상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했는데 뭘 상의해. 좋은 학원 보내주는데 고맙게 생각하면 되지. 왜 자꾸 트집을 잡는 거야. 트집이라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트집을 잡는 건가요? 아이 교육에 대해 엄마로서 의견을 내는 게 트집인가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중요한 일은 저한테도 좀 말해줘요. 제가 아이 엄마잖아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랑 내가 알아서 했어. 괜찮은 곳이니까 걱정 마. 그게 아니라 왜 저한테는, 왜 자꾸 그래? 학원 하나 정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또 예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민한 걸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딸 서연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며 새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서연아, 그 옷 언제 샀어? 아, 이거요? 할머니가 어제 사주셨어요. 할머니가? 엄마는 몰랐는데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백화점 갔었어요. 엄마도 같이 가자고 할머니가 말했는데 아빠가 엄마 바쁘다고 우리끼리 가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를 부르지도 않고 옷을 사러 갔다니. 아니, 부르긴 했는데 남편이 막았다니. 왜 저는 이런 일에서조차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확인하려다가 화면에 뜬 알림을 받습니다. 가족 톡방.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 톡방. 우리 가족 톡방은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이건 다른 톡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톡방 이름 가족회의, 멤버 시어머니, 남편, 딸 서연. 저만 빠져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대화 내용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 보러 가자. 며느리 몰래. 남편 알겠습니다. 서연이도 데리고 갈게요. 시어머니 엄마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괜히 반대할 거야. 남편 네, 걱정 마세요. 우리끼리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면 돼요. 딸 엄마는 왜 안 데려가요? 시어머니 엄마 몰래 진행하자. 엄마한테는 나중에 말하면 돼.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집을 보러 간다고요. 제 몰래요.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한데 20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왜 저는 모르는 거죠?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서연이 학원도 엄마 몰래 등록했지? 남편 네, 잘 됐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또 이것저것 따질 것 같아서. 시어머니 그래. 중요한 일은 우리끼리 결정하는 게 좋아. 남편 엄마 며느리는 나중에 통보만 하면 되죠. 통보. 저는 통보만 받으면 되는 존재인가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만 받으면 되는. 그 순간 남편이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엄마 몰래, 나중에 통보, 우리끼리 결정. 저는 이 가족에서 도대체 뭔가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왜 저는 가족회의에조차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와 남편, 딸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 우리 그냥 좀 나갔다 올게.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 괜찮아. 너 쉬어. 피곤할 텐데. 그렇게 세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집을 보러 간다는 것을. 제 몰래 저를 완전히 배제한 채 거실 식탁을 봤습니다. 의자 4개 중 3개는 비어 있었고 1개만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서 도대체 뭐란 말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그저 투명 인간인가?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제가 왜 배제당하는지, 제가 왜 가족회의에 들어갈 수 없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이번 집 매매 건은 절대 며느리한테 말하지 마. 괜히 반대할 거야. 우리끼리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자. 거실 복도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단지 배제당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숨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20년 살았던 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데 저는 그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 단톡방을 발견한 이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은 TV를 보다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족들끼리 나만 빼고 뭔가 결정하는 거 있지?
왜 자꾸 그런 소리 해? 별거 아니야. 그냥 급한 일 얘기하는 거야. 별거 아니라고? 서연이 학원도 옷 사러 가는 것도 전부 나만 빼고 결정하잖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넌 바쁘잖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좋은 거야. 왜 자꾸 예민하게 구는 거야? 또 예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예민한 게 아니야. 나도 가족이잖아. 왜 중요한 일을 나한테는 말도 안 해? 중요한 일? 무슨 중요한 일? 그냥 일상적인 일인데 왜 그렇게 오버해?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아이 학원이, 가족 외출이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가족인데 중요한 일은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설거지 하시던 손을 멈추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다 너 편하라고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자꾸 예민하게 구냐? 며느리가 시댁이래. 그렇게 신경 쓰면 힘들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더 좋은 거야. 예민하다는 말. 다시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예민한 것 뿐인가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일들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예민한 건가요? 친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오랜 친구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시댁에서 중요한 일들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 결정해버려. 나만 빼고 단톡방도 만들고 가족회의도 나만 빼고 하고. 은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너 대신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 좋은 거 아니야? 우리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서 더 힘든데 너는 그래도 편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서연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랑 아빠랑 단톡방 있지?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왜 엄마는 안 넣어줘? 그건 할머니가 엄마 바쁘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했어. 엄마한테 물어보면 시간 걸리고 복잡해진대. 복잡해진다고요. 제가 의견을 내면 복잡해진다고요. 저는 그저 의견을 내고 싶었을 뿐인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원했을 뿐인데 그게 복잡한 일인가요?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말할 곳도 의지할 곳도 이해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 집 매매건은 절대 며느리한테 말하지 마.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괜히 반대할 거야. 우리끼리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하자. 집 매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나중에 말할게요.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집 이름은 원래 우리 집안 거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우리끼리 결정하면 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을 판다고요? 이 집을? 2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왜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거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을 팔려고 한다니
그것도 제 몰래.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한데 20년 동안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이 집인데 왜 저는 그 결정에서조차 배제당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정말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저는 가족에게서 이렇게 완전히 배제당하는지.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남편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미 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태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일, 저는 오늘에야 알게 된 겁니다. 우연히 대화를 엿듣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중에 이사 준비해라는 통보만 받았겠죠.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앉아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자리, 남편 자리, 딸 자리, 그리고 제 자리. 하지만 제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가족회의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제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배제당하는지, 왜 저는 투명인간 취급받는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이야. 내 이름은 없어.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그 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20년을 살았어도 이 집에서 저는 영원히 남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팔려고 하는 거 맞아? 그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서재에서 부동산 계약서 봤어. 이미 계약금까지 입금됐더라.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알아보는 중이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알아보는 중이라고?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여보,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이 집은 나도 20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남편의 표정이 불편해졌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신 거야. 이 집이 너무 오래돼서 새 집으로 가자고 하셨어. 그래도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나도 가족이잖아.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엄마가 나한테 내 의견 듣지 말래.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의견은 듣지도 말라고 했다니. 여보,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야? 20년을 살았는데 집 파는 것조차 내 의견은 필요 없는 거야? 왜 자꾸 그래?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결정했다는 거야. 나도 이 가족인데 왜 항상 나만 빼고 결정하는 거야?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원도 나 몰래, 옷 사러 가는 것도 나 몰래, 이제는 집까지 나 몰래 팔려고 해?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뭐야? 투명인간이야?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엄마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 나는 엄마 말씀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시어머니께서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집 매매 얘기 들었어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TV를 끄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어서. 내가 알 필요 없다고요? 저도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요. 20년을 살았어도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이야. 내 이름은 없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한테 한마디쯤은. 며느리가 집안일에 뭘 안다고 끼어들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가족이에요. 아이도 낳고 키웠고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왜 저는 항상 나중에 통보만 받아야 해요? 왜 가족회의에도 못 들어가요? 왜 제 자리는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뭘 안다고. 시집온 여자가 감히 시댁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어디 있어? 너는 우리 진짜 가족이 아니야. 그냥 들어온 사람일 뿐이야.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사실을 말한 거야.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우리 핏줄이 아니잖아. 중요한 결정은 우리 가족끼리 하는 거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20년 동안 뭐였어요? 그냥 가정부였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다시 TV를 켜셨을 뿐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다들 잠깐 앉아봐요.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딸 서연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자리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저는 서서 말해야 했습니다.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이 가족에서 뭐예요? 왜 중요한 일은 나만 빼고 결정하는 거예요? 왜 가족 단톡방에 나만 없어요? 왜 나는 항상 나중에 통보만 받아야 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시댁일에 끼어들면 안 돼. 시댁일이요? 이 집은 제 집이기도 한데요. 서연이는 제 딸인데요. 저도 이 가족인데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엄마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 여보, 당신도 나를 가족으로 안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결정하시는 게 편하잖아.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문제 만드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서 완전히 배제당하고 고립되고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의자 4개가 놓여 있었지만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제가 사람으로서, 가족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나도 그랬어.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가족회의에 날 절대 부르지 않았어.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시던 그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대물림된 상처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너는 진짜 가족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눈이 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20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날 저녁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다들 앉아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딸 서연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빈 의자를 하나 가져와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살을 찌푸리셨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물어보려고 해요. 저는 이 가족에서 도대체 뭡니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지. 그게 뭐가 궁금해? 네, 저는 며느리예요. 하지만 며느리도 가족 아닌가요? 저는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요. 아이도 낳고 키웠어요. 명절마다 음식 준비했고 시댁 대소사 챙겼어요. 그런데 왜 저는 가족회의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나요? 왜 중요한 결정은 항상 저만 빼고 하나요? 왜 제 자리는 항상 비어 있나요? 시어머니께서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시집 온 여자가 시댁 일에 끼어들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제 아이가 어떤 학원에 가는지, 제가 사는 집이 팔리는지 그런 것도 알 권리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냥 투명 인간인가요? 남편이 불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가족 단톡방에도 안 넣어주고 중요한 일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저를 완전히 배제했잖아요. 저는 당신 아내인데 왜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딸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할머니랑 아빠가 그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엄마가 바쁘니까 우리끼리 결정하는 게 더 좋은 줄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 못했어요. 딸의 사과에 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바쁘지 않아. 엄마는 항상 너희 일에 참여하고 싶었어. 근데 그럴 기회조차 없었어. 시어머니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며느리도 가족이에요. 며느리도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저는 20년 동안 참았어요. 제 자리가 없어도 제 의견이 무시당해도 그냥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저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너는 좋은 며느리야. 근데 며느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왜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에서 배제당해야 하나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가족회의에 날 절대 부르지 않았어. 중요한 결정은 다 며느리 빼고 했어. 시어머니께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 날짜도 나만 몰랐어. 집안 재산 분배도 나만 몰랐어. 나는 평생 투명인간처럼 살았어. 그래서 생각했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셨던 겁니다. 어머님, 근데 내가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외로움을, 그 서러움을 내가 너한테 똑같이 주고 있었어. 너는 우리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너와 같은 마음으로 40년을 살았는데 왜 그걸 생각 못했을까?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도 그러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남편도 옆에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도 할머니랑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딸 서연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엄마 의견도 꼭 들을게요. 엄마도 우리 가족 회의에 같이 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픔, 제 답답함, 남편의 무지, 딸의 깨달음,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새 의자를 하나 사오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자리야. 이제부터는 가족회의 할 때 내 자리도 있어야지. 시어머니께서는 그 의자를 식탁에 놓으셨습니다. 5개의 의자가 식탁을 둘러쌌습니다. 시어머니, 저, 남편, 딸, 그리고 빈자리 하나. 이 빈자리는 뭐예요? 나중에 손주가 크면 여기 앉을 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앉는 자리. 저는 그 의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제 자리가 생긴 겁니다. 20년 만에.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20년이나 걸렸구나.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새 의자에 앉아 가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라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